여러분, 모니터 앞에서 오늘도 한숨을, 아니, 제대로 숨을 쉬고 계십니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사 근처 역에 다다를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고 주말 저녁이면 월요병이 찾아오는 그 순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 하는 의문을 품어보셨을 겁니다. 지난달, 제 오랜 친구 민석이 퇴사 후 저와 만났습니다. 8년차 개발자로 IT 기업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온 그가 갑작스럽게 회사를 떠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어. 그가 말했습니다. 평소 야근을 마다하지 않던 그가 갑자기 퇴사를 결정한 이유는 단순히 게으름이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보낸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종종 머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단순한 피로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라는 말로 자신을 속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상황에서 퇴사가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진짜 그만둬야 할 때와 참고 버텨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력과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온몸이 외치는 엑시트, 신체적 신호들. 직장을 정말 그만둬야 할 때는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가 이제 그만이라고 아우성칩니다. 저는 이것을 세포의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이성적인 두뇌라는 한 명의 독재자가 아니라 수조 개의 세포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몸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명확한 신호는 외모의 변화입니다. 아름다움은 건강에서 오는 법입니다. 회사에서 매일 8시간 이상을 보내면서 그곳이 우리 몸에 맞지 않다면 그 부조화는 얼굴로 드러납니다. 화장을 두껍게 발라도 비싼 옷을 입어도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생깁니다. 휴가를 다녀와도 사람들이 어디 아팠었어? 라고 물을 정도로 안색이 나빠지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습니다. 화려한 외형의 그 회사는 겉보기엔 누구나 입사를 꿈꾸는 곳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그녀는 점차 변해갔습니다. 원래 동안이었던 그녀가 석 달 만에 10살은 더 늙어 보이게 되었고 가족들조차 그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피부는 푸석해지고 눈 밑은 검게 변했으며 머리카락은 힘을 잃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실존적 질문을 던질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재발되는 건강 문제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처럼 우리 몸도 꾸준히 경고를 보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만성적인 두통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지속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말이나 휴가 때 갑자기 아프다가 다시 회사에 출근하면 호전되는 주말 증후군입니다. 이는 몸이 진정으로 휴식할 수 있을 때 그동안 억눌려 있던 병이 표면화되는 현상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금융권에서 10년간 일했는데 매년 여름휴가 첫날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했지만 이 패턴이 3년 연속 반복되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심리 상담사를 찾아간 결과 그의 몸은 회사에서 벗어날 때만 진짜 상태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퇴사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는 휴가 때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환경적 불쾌감입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쾌적하고 안락하게 느껴졌던 사무실. 환경이 어느 순간부터 견디기 힘든 공간으로 변합니다. 에어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형광등 빛이 눈을 찌르고 동료의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귀를 괴롭힙니다. 심지어 출퇴근길에 똑같은 풍경마저 지긋지긋하게 느껴집니다. 2019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 환경에 대한 감각적 과민성은 흔히 번아웃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뜨거운 냄비 위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서서히 데워지는 환경에 적응하다가 어느 순간 비로소 그 열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신호들이 두 가지 이상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세포들이 투표를 마쳤고 그 결과는 탈출인 것이죠. 이 정서적 불감증 열정이 사라진 순간 신체적 신호와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징후는 바로 정서적 불감증입니다. 이는 마치 연인과의 관계에서 정이 떨어졌을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한때 설레고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일이 어느새 의무와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성취감의 상실입니다.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승진했을 때, 보너스를 받았을 때조차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와, 해냈다. 가 아니라, 그래서 뭐? 라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마치 타인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처럼 분리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2015년,
저는 대형 이벤트 기획사에서 일하던 지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연예인급 클라이언트를 유치해 회사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고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녀가 느낀 감정은 기쁨이 아닌 공허함이었습니다. 마치 배우처럼 웃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그녀는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를 뒤로하고 퇴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관찰할 수 있는 정서적 변화는 실수나 실패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함, 부끄러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불감증이 찾아오면 그냥 또 실수했네. 혼나겠지 뭐. 라는 식의 무덤덤한 반응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회사와 자신 사이에 투명한 벽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알던 한 금융 애널리스트는 중요한 보고서에 큰 오류를 넣어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입힌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라면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을 일이지만 그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실수만 해도 밤새 고치고 사과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회사 일이라는 생각만 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분리의 명확한 신호였고 그는 6개월 후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동료들의 성공이나 기쁨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팀원이 승진하거나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동료의 성공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자신과 회사 전체에 대한 회의감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이런 정서적 불감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가끔, 그 다음에는 자주, 결국에는 항상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색이 바랜 사진처럼 일에 대한 모든 감정이 회색빛으로 변해갑니다. 정서적 불감증의 가장 위험한 점은 그것이 단지 직장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느낌은 일상생활로 번져나갑니다. 취미생활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지고 가족과의 시간도 의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보이기 시작할 때 빠르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발사믹 페이스, 인생의 겨울을 분별하기. 여기까지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에 나타나는 신호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최선일까요? 대답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발사믹 페이스라고 불리는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발사믹이란 얼어붙은이라는 의미로 인생의 겨울과도 같은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을 해도 잘 되지 않고 남들도 인정해주지 않으며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단지 직장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발사믹 페이스에 접어들면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취미 생활, 심지어 자신의 내면 세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치 사계절 중 한겨울처럼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40대 중반에 이런 발사믹 페이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CEO와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가정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들과의 소통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오랜 친구들과도 갑자기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그가 오랫동안 즐겨왔던 골프조차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의 문제는 단순히 회사 생활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발사믹 페이스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성급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마치 한겨울에 따뜻한 옷을 벗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추위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그 친구는 제 조언을 무시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그 후 2년간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정은 파탄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연속적인 실패로 자존감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발사믹 페이스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역 검사입니다. 내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살펴보세요. 1. 직장 생활이 힘들다. 2. 가족과의 관계가 어렵다. 3.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4. 취미 생활에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5.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6.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만약 이 중 4가지 이상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발사믹 페이스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성급한 결정보다는 인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옛 농부들은 한겨울에 씨앗을 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모여서 봄이 왔을 때 어떤 작물을 심을지,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발사믹 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는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아니라 내면을 돌아보고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새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중 한 지인은 이 기간을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평소 관심 있던 디지털 마케팅을 독학했고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그 분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겨울을 지혜롭게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발사믹 페이스에 있지 않다면, 즉 직장에서만 문제가 있고 다른 영역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면 이때는 정말로 직장을 떠나야 할 시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신체적, 정서적 신호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어려움인지 아니면 정말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다 현명한 결정을 위한 전략. 직장을 그만둘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감정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매일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늘은 힘들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팀 미팅에서 내 의견이 무시되었을 때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다. 또는 신규 프로젝트 발표에서 무관심을 느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2에서 3주 정도 작성한 후 패턴을 분석해보면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18년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로 고민하던 시기에 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3주간의 기록을 검토해보니 특정 업무나 특정 상사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부정적 감정이 폭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퇴사 대신 부서 이동을 선택했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둘째, 가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직업 생활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5가지를 적고 현재 직장이 이러한 가치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성 개발, 워라밸, 경제적 안정, 사회적 기여, 인정받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직장이 자신의 핵심 가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발사믹 페이스와 단순한 직장 불만족을 구분하는 데 유용합니다. 발사믹 페이스에서는 어떤 가치도 충족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핵심 가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멘토 상담을 활용하세요. 자신보다 경험이 많은 신뢰할 수 있는 멘토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장 동료보다는 다른 회사나 업계의 선배가 더 객관적인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멘토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어보세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근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저는 IT 업계의 중견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을 몰라 고민했습니다. 그때 20년 경력의 선배 멘토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과거 금융위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셨고 덕분에 퇴사 대신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시간적 거리두기를 시도해보세요. 휴가나 안식월을 통해 직장에서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을 때 직장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세요. 며칠간의 휴가로 활력을 되찾는다면 일시적인 피로일 수 있지만 휴가 중에도 계속 불안하고 회사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 대학 친구 중 한 명은 광고회사에서 10년간 일하며 항상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3주간의 장기 휴가를 떠났는데 놀랍게도 첫 주가 지나자 회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는 돌아갈 생각을 하니 숨이 막히더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더 이상 그 환경에 맞지 않다는 명확한 신호였고 결국 그는 퇴사 후 프리랜서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종종 퇴사의 부정적 결과를 과대평가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6년 한 금융권 관리자가 15년 경력을 뒤로하고 창업을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철저히 분석했고 창업이 실패하더라도 1년 내에 다시 취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분석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결국 그는 성공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을 일궈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여러분은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되 내면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균형 감각입니다. 5. 현명한 퇴사. 그 이후의 준비. 퇴사를 결정했다면 그 이후를 위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사 자체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의 계획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 계획이 없다면 처음의 해방감은 곧 불안과 후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생활비를 저축해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냉철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블렌치 플라워의 연구에 따르면 실직 상태에서의 심리적 영향은 이혼이나 사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재정적 불안이 그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그러나 충분한 재정적 완충장치가 있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장하세요. 직장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장이기도 합니다. 퇴사 후에는 이러한 연결이 끊어질 수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은 행복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직업 전환기에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전문가 모임, 동창회, 취미 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기 개발 계획을 세우세요. 퇴사 후의 시간은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2021년 링크드인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약 59%의 전문가들이 커리어 전환을 고려했으며 그중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체계적인 자기 개발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미리 습득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넷째, 심리적 회복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특히 번아웃이나 직장 내 갈등으로 퇴사한 경우 심리적 회복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운동, 명상, 여행, 취미활동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심리학적 접근 방식 강점 발견, 감사 연습, 마음챙김 등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퇴사 후의 시간을 이러한 활동에 투자하면 다음 단계로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단순히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일은 우리를 세 가지 불행, 지루함, 악덕, 빈곤으로부터 구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의미한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퇴사를 결정했다면 단순히 현재의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적합한 새로운 일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체적 신호로는 외모 변화, 잦은 건강 문제, 환경적 불쾌감이 있으며 정서적 신호로는 성취감, 상실, 실수에 대한 무감각, 동료의 성공에 대한 무관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퇴사가 정답은 아닙니다. 인생의 발사믹 페이스, 즉 추운 겨울기에는 오히려 인내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감정일기, 가치 체크리스트, 멘토 상담, 시간적 거리두기, 최악의 시나리오 테스트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했다면 재정적 준비,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자기 개발 계획, 심리적 회복, 명확한 목표 설정 등을 통해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은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때로는 머무는 것이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겨울 뒤에는 반드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현명하게 판단하고 용기 있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